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취재 동향을 신속 보고하도록 한 문건은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내용들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영훈 지사가 연말을 맞아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지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지선언과 상장기업 유치협약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 보질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치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언론 통제 논란을 부른 취재 동향 신속 보고 문건은 담당 부서의 오해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곧바로 해당 문건을 철회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 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정부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과연 되겠느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가장 잘했던 사업은 탄소 없는 섬이었다며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고 대규모 개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속 가능성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5년 넘게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됐지만 주민 반발에 시작도 못하고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착공 이후 벌써 4번째 중단인데 제주도와 주민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하수 처리장 진입로 입구.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이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용천동구의 문화축제를 연 겁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행사가 열리면서 굴착기와 건설자재 등을 실은 트럭 3대는 진입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이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공사 측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20% 가까이 올라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한 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을 게시하고 인용 결정된 14명의 경우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은 저희들도 증거 채집해가지고 고소장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배상금을 내더라도 공사를 막겠다며 맞섰고 결국 공사 차량은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을 건 정확합니다. 하수 임량이 많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주도는 현재 동부하수 처리장에 하루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돼 증설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처리장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용천 동굴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공사가 동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이어 진보 인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진보 진영은 공안몰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 경찰이 빌라 입구에 서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집안을 오갑니다.
잠시 후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국정원 직원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아침 7시쯤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7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은 박 위원장의 차량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한 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박현우 위원장 자택 안에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박현우 위원장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고창건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달 이루어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국정원은 지난달 9일 반국가단체인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 지역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공안 탄압저지 민주수호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이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민주 반인권적 공안 탄압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제주 지역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모레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녀 3명을 오늘 경남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뇌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고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제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를 강타했던 눈보라와 강풍이 잦아들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은 정상화됐는데요.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재개되면서 설경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쁘고요. 서울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 쌓인 거 처음 봐요. 제주에서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에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 5개 지표의 20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공공성 사전 검토 단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력발전지구 유치 마을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중부공원 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대지와 단차가 있는 부분에 조경 계획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과 제주도 조직 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한편 고태민 도의원은 기상청이 제주시 봉계동에 설치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항 기상 레이더를 경관 1등급 지역인 애월읍 수산봉에 몰래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재윤 원장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을 제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제주도 체육회에 징계를 권고해 올해 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아라이동의 한 4층짜리 공동주택 4층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주택 내부가 불에 타고 공동계단 50제곱미터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